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5과 문법입니다. 중3 천재 2.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다음 주 스케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있죠. 다음 주. 이 동안에는 이제 본문 암기 시험을 봐요. 본문 암기 시험 이제 5과를 볼 건데, 이미 선생님하고 대부분 다 해봤던 친구들이어서 느낌은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거나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처음 하는 친구 한 명 있고, 그 친구들을 위해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본문 암기는 일단 월수금반은 이제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통과하면 되고, 화목반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통과하면 돼요. 물론 월수금반은 금요일이라는 좀 약간 그래도 학원 오는 날이 있다 보니까 이때 좀 마무리를 다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화목만 학원을 오는 친구들은 사실 조금 부담은 있는데 다 끝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불러야 되는데 사실 주말에 부르는 게 좀 부담이에요. 여러분도 주말 스케줄이 다 있을 뿐더러 학원도 사실 너무 많은 학생들을 주말에 불러버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없는 날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목토반, 그나마도 이제 화목만 오는 친구들은 거의 무조건 화목에 끝내셔야 되고요. 아쉽지만 어쨌든 준비를 잘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화, 이쯤에는 이제 보통 약간 비교적 좀 더 쉬워요. 해석을 이제 많이 쓰고, 고르기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좀 합니다. 이거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 말고도 뭐 영작, 배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메인이 되는 거는 해석 고르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일, 목요일 쪽은 차라리 영작이랑 배열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석은 거의 안 들어가고 수목은 이제 영작이랑 배열이 많이 순서 배열, 이제 문장 순서 배열해서 만들려고 하는 서술형 같은 게 많이 나온다. 모두 이제 패드로 봅니다. 패드로 보는 걸로 바뀌었죠. 이제 지난 그 준비 때부터, 기말 때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몇 번 이제 문자로 계속 보냈고 주말에 한 번 더 보낼 텐데 백발백중이라는 이제 그 책을 사셔야 돼요. 백발백중 이제 5, 6과 있는 걸 사시면 되는데 당연히 출판사 맞게 중3 천재 2로 사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최종 점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학생 문자로 보내놨거든요. 링크까지. 쿠팡 링크 보고 사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검사 받는 게 국룰인데, 이번에 그 최종 점검을 사라고 하면서 이제 학원에도 조금 늦게 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늘리겠습니다. 월수금반 기준으로 수요일까지, 그리고 화목반 기준으로 목요일까지 풀어오세요. 알았죠? 풀어오기. 그리고 채점은 선생님이 확인을 좀 하고 채점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이고. 선생님 카톡은 끌 테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좋아요. 그럼 됐고요. 다음 우리 3번 한번 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백발백중도 하고 본문 암기도 했다. 이러면 지금 올라간 영상 본 것 사진으로 인증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아이러브카 사이트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걸 켰을 텐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첨부 파일 버튼을 다 누르고 그리고 다운 받아가지고 필기까지 다 했겠죠. 그걸 사진 찍은 다음에 그것을 그 아이러브카 사이트 보면은 이게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냥 알고 있는 친구 걸로 상민이 걸로 갈까? 상민이 걸로 가면은 상민이가 옛날에 들었던 게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옛날 이제 아직 안 올렸는데 선생님이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내일 날짜로. 그럼 영상을 보고 나서 상민이가 이제 뭐 할 때였지? 우리 중간이나 기말 준비할 때였을 텐데 동영상가 있죠 이거. 이걸 보고 나서 여기에 있죠 오른쪽에 이 영상이 있는데 안 들은 걸 봐야 되나 보다. 새 거를. 근데 여러분이 보고 나면 어쩌다 보니 이제 상민이 이걸로 다 돼버려. 이거 여기 있네요. 이 동영상 강의 들었다 칩시다. 지금 들은 거는 5가 떴죠. 여기 보면 5가 떴죠. 근데 오른쪽에 강의 말고 파일 업로드를 누르면 여기 올릴 수가 있어요. 업로드를 누르고. 저기 여러분이 사진 찍은 그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PC톡으로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고요.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친구 휴대폰으로 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네, 여기로.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사진으로 인증하기인데 이거는 일요일 11시까지. 맞죠? 이때까지 안 한 친구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자나 그 연락을 또 취할 거고요. 막 월요일날 다시 부르고 막 이미 다 지나간 거여서 또 열어주세요 해야 되고 그 빽빽이 한번 시킬 거예요. 이 인증 뭐였지? 인증 듀데이트를 지키지 않은 친구는 빽빽이 추가라는 거 이렇게 해야 애들이 좀 지키더라고요. 안 그러면 막 10시부터 막 듣고 뭐 20분 남았어요. 막 또 계속 이게 귀찮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해야 될 거는 확실하게 듀데이를 지켜줘야 됩니다. 일요일 11시까지. 안 그러면 빽빽이 추가하고 선생님이 그 영상 늘려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럼 과거 완료로 가볼게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를 얘기하는데 왜 현재 완료부터 얘기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수업을 여러 번 들은 것도 현재 완료일 거고 또 이제 과거 완료가 진짜 현재 완료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조금 이제 그 잘 조절을 해야 돼요. 현재 완료를 먼저 좀 간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 개념을 그대로 좀 약간 그 더 과거인 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랑? 일단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랑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걸쳐 있는 시제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과거 완료랑 현재 완료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 완료는 현재, 과거, 그리고 더 과거.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는 대과거라고 하는데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를 그러니까 뭐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선생님 그림은 지금 별로 안 그렇게 그렸지만 이쪽인 거잖아요. 이쪽. 얘는 이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그 다루는 그 영역이 다른 거예요. 과거 완료는 대과거, 그러니까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빼고는 둘이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현재 완료를 가르치고 과거 완료로 가는 게 맞다고 선생님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현재 완료 기준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에 계속되거나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랬다면 그냥 우린 간단했어요. 과거형을 쓰면 되지. 현재형을 쓰면 되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랑 현재 둘 다 걸쳐져 있고 영향을 모두 끼치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따로 탄생을 한 겁니다. 과거 완료도 비슷한데요. 대과거, 과거 이전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과거 시점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동시에 해줘야 되다 보니까 특별한 시점인 과거 완료 시점이 필요한 겁니다. 내려갑시다. 현재 완료 기준으로는 일단은 have나 has를 쓰고 pp를 쓰면 돼요. 경험, 완료, 계속, 결과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얘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 경계완결로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계완결이라고 외우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경계완결. 그죠?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다시 경계완결. 네, 좋습니다. 역시 잘했어요, 여러분. 네, 내려갑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용법은 일단 각 용법마다 힌트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 나오면 딱 이거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이제 보이죠? 눈에 보이고요.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이런 거 있죠. 그리고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 있죠. 이것도 써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써주세요. How many times? 이렇게 시작하고 have pp 이거 쓰면은 그것도 경험용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봤니? 얼마나 많이 해봤니? 이런 거고요. I have met Sue before. 나는 수를 만난 적이 있다. 일단 before이라는 걸 보고 바로 경험이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죠. 알겠죠? 넘어갑니다. She's never been to Europe. 여기 나오죠? never도 나왔고 been to도 나왔고 한 번도 유럽에 가본 적 없다. 그래서 얘는 경험 바로 가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요. 이런 힌트어가 없을 때만 해석으로 하는 거고 해석으로 하는 거가 너무 습관에 남아버리면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도 좀 불리하고요. 시간 때문에. 또 이제 정확도도 조금 걸립니다. 알겠죠? 가본 적 있다는 have been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얘기하지만 have gone은 이제 결과용법이어서 얘는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결과용법이다. 내려갈까요? Have you ever? 자, 여기는 ever 딱 보고 경험이네. 그럼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금방금방 하면 돼요.
갑니다. 내려갈게요.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애는 얘랑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 완료도 똑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현재 완료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완료에도 여러분이 이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은 그냥 과거 시점 시제를 쓰면 되거든요. 과거의 명백한 일이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못한다. 내려갑니다. 완료용법으로 갈게요. 완료용법은 just already yes를 외우면 되죠. just already yet. 이제 막 뭐뭐 했다. 옛날에 시작된 게 이제 막 뭐뭐 했다고요. just는 이제 막, already는 이미. 그리고 이제 yet이 중요한데 얘는 아직이란 뜻이 있고 벌써란 뜻으로도 해석 가능해요. 이게 어떤 친구는 이럴 거예요. 아니 아직 아닌가요? 벌써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사실 아직으로 많이 쓰이죠. not이 들어간 부정문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긍정문하고 그냥 물음표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는 벌써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너의 숙제 yet이라고 하면은 이때 yet은 벌써가 맞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yet 하면 그냥 이제 아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너 숙제 아직 안 했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했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not이 없잖아요. 너 숙제 벌써 했니? 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때 yet은 벌써라는 뜻이고요. 이쪽 부분은 시험 문제로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A번 같은 경우 사실 지금 힌트가 따로 없죠. just도 어딨냐, already도 어딨냐 했을 때 없어요. 근데 finished라는 말 자체가 이제 완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료용법을 보시면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just가 있네요. 얘 보자마자 완료용법이네 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는 없죠. 없는데 이제 문맥적으로 이제 해석상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Not yet. 그러니까 지금 yet이 있어도 지금 전혀 무방하잖아요. Has not decided yet what to wear for the wedding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완료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성용법 갈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과거 완료 해석 설명이 뭐 엄청 긴 게 아니라 과거 완료는 그냥 탁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개성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for이랑 since가 제일 유명하죠. 힌트어로는. 또 그리고 플러스 how long 이렇게 나오는 거 how long have you been 뭐 이렇게 나올 때는 계속용법이고 또 have나 has를 쓰고 be나 ing 현재 완료 진행형일 때는 계속용법이 됩니다. 이거는 그 과거형도 그러니까 과거 완료도 똑같아요. 과거 완료의 경우에도 had been ing는 이렇게 계속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를 해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려갈게요. 여기는 보면 for이라는 for 뒤에는 이제 숫자가 있는 기간 이거 배운 적 있죠? 그게 이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since인데 since는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since 같은 경우는 since 다음에 주어 과거형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오거나 또는 이 뒤에 그 과거 연도나 과거 시점이 오기도 해요. since 뭐 2 days ago 예를 들면 2 days ago 2 years ago 뭐 since 1947 뭐 이렇게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how long이 힌트니까 계속용법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용법으로 가보죠. 결과용법으로 가면은 결과용법은 뭐뭐해서 지금은 뭐뭐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동시에 설명하는 겁니다. 해석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하나로 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have gone to랑 have lost가 있어요. left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지금 밑에 건 쓸 수 있지만 he has lost the book 했을 때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한 예문입니다. 일단 이 gone to는 어디에 가서 지금 여기 없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없다. 대전에 가서 지금 여기 없는 거야. 대전이 아닌 곳에서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그래서 얘는 결과용법입니다. 한번 갔다 온 거는 아까 been to라고 썼어요. They have been to Japan. 이러면 일본에 가본 적 있다. 오른쪽 이 has lost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잃어버려서 뭐뭇을 잃어버려서 지금 여기 없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든 뒤에를 이제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죠. 지금 여기 없다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과거의 사건 때문에 정해져서 하시면 되겠어요. 대전에 가고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잃어버려서 책을 갖고 있지 않다를 동시에 얘기하는 게 바로 결과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면은 문제도 나중에 여러분이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내가 매년 매년 내가 그 집에 파티를 열어. 그리고 그거를 3년 전에 시작했어. 이러면 현재 완료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거를 3년 동안 해오고 있어. 이런 거지.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합쳐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거, 나는 피아노 레슨을 듣고 있는데, 그녀가 그거를 10살 때부터 했다면, My sister has taken a piano lesson since she was 10. 이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밑에 거 실수 많이 하는데 지금 태어난 거랑 사는 것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얘를 버려야 됩니다. 용주인, 그냥 J라고 할게요. has lived, 그냥 이 lived로 가셔야 돼요. in 부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still도 빼도 되고요. still도 써가지고 틀린 친구도 있죠. 네. still도 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이 잘 할 거라고 믿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since니까 for로 바꿔야죠. 네. 왜냐면 이건 숫자가 있는 기간. has로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되게 쉬우니까 금방금방 바꿔주시고 다 풀어보세요. 푼 것까지 해서 이제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한번 보시고요. 별표 치고 이번엔 수동태도 본문에 좀 많이 나오고 일단 과거 완료할 때 이 뭐라 그러지? 과거 분사형 PP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겁니다. 무조건.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해주세요. 다음 정리 한번 갈게요. 정리. 이제 과거 완료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 정리를 할 건데 현재 완료했던 개념을 그대로 쓰세요. 개념 비슷이라고 쓰시고요. 대신 시점만 좀 바뀌는데요. 그 시점보다 더 이전의 과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게 과거 완료예요. 형태는 had pp고요. 여러분이 이제 경계 완결 외웠던 걸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아마 아이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게 이런 파트는 좀 힘들어하던데 원래 현재 완료에서 when은 못 써요. 현재 완료에서 when을 못 쓰는데 과거 완료는 when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 완료 뒤에는 when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너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막 샤워를 마친 때였다 하면 되고요. 이런 거는 just를 보자마자 just already yet 기억나가지고 완료용법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본문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난 거거든요. 방에 들어온 사건과 그 샤워를 마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무조건 had pp 부분이 더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자꾸 이제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had pp 부분이 더 먼저 일어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문장 같은 경우도 went가 나오고 had been to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1초 만에 얘가 더 과거인 거예요. 알겠죠? 대신 이제 before 같은 거 있죠. before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사로 지금 나왔는데 뭐 하기 전에 뭐 했다 이러면 되겠죠. 우리가 아는 그 이전의 before는 아니기 때문에 경험용법을 알려주는 힌트어 before는 아니긴 하지만 상황상 재팬에 가기 전에는 도쿄에 가본 적이 있다. 그쵸? 네, 그럼 되겠죠. C로 갑니다. C에 가서는 이제 with Jacob because I had a crush on him. 오, 네. 자, 일단은 그 짝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는 사실 지금 그 힌트어가 없네요. 그렇죠? 해석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해석으로 하시고 보통은 for이나 since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지금 어려운 예문이 좀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for이나 since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지금 짝사랑 하는데 3년 동안 했을 수도 있는 거냐. For 3 years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선생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다음 내려가서 I went back to give the dog some milk, but he had gone. He had gone이 아까 그 이어지는 거죠.
아까도 그 뭐야 어디에 가고 없다 이런 건 had gone to 이런 거는 결과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결과용법.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경계, 완결 네 가지 용법이 있는 것도 똑같고 그 원래 갖고 있던 해석마저도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이게 과거보다 이전의 상태하고 과거를 이렇게 비교할 때 나온다는 점 말고는 다 똑같아요. 알겠죠? 네, 넘어가죠. 이런 걸 쭉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만 해볼까요? When I arrived at the stadium, the game has 하면 되죠. had already started. began 하면 되겠죠. begun 해야죠. begun. had already started, had already begun 하면 되겠습니다. begin, began, begun이에요. 그 다음에 after I broke the glass bar. 네, 뒤에 있네요. broke the glass bar, someone stepped on it. 아,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after I had broken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뒤에 stepped하고 얘 중에는 뭐가 더 일어났냐면 얘가 더 과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냥 뭔가 갑자기 바로 그냥 broke로 갔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after이나 before처럼 순서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접속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had pp 대신 과거형 가능하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영어를 좀 해봤던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broke를 써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문장인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잘못된 문장이 아니고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before나 after처럼 순서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건 누가 봐도 열심히 생각하면 이 왼쪽 일보다는 오른쪽 일이 늦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거형을 써버려도 됩니다. 우리 한국어 말에는 이런 거 있죠. 문 닫고 나가 이런 거 있죠. 근데 누가 문을 닫아서 나는 문 닫았기 때문에 못 나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문 닫고 나가는데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순서가 먼저인지 나가면서 문을 닫으라는 얘기를 한 걸 알기 때문에 문 닫고 나가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 과거 완료 쪽도 그냥 과거형을 쓸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순서가 명확할 때. 넘어갑시다. 자, 이때 강조구문 이거는 짧죠? 네, 오늘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한번 빠르게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때 강조구문은요. 일단 보시면 강조하려고 쓰는 구문이에요. 나중에 가주어랑 진주어 쪽이랑 좀 구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해석을 먼저 보면은 임장의 일부를 강조하기 위해서고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이 사이에 쓰시면 돼요. it과 that 사이에. 나머지 부분을 원래의 어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더 빠르고요. 밑에 이거는 조금 심화인데 사람인 경우에는 whom이나 who를 바꿀 수 있고 사물인 경우에는 which를, 장소인 경우 where, 시간인 경우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인데요. 인정 안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영어 문법 쪽도 그 다수설이라고 해서 다수가 인정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또 인정을 안 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 따라가세요. 알았죠? 지금 밑에 있는 이 문장 있죠? who나 whom, which나 where나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고 그거 안 되는데 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학교 선생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지훈, 맷.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포인트가 무려 네 가지가 있어요. 주어를 강조할 때, 목적어를 강조할 때, 3번 강조할 때, 4번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1번 강조, 2번 강조, 3번 강조, 4번 강조로 가면 됩니다. 자, 일단 지훈이 같은 경우를 강조할 때는 뭐라 그러지? 지훈 주어를 땡겨오면 되죠. 지금 여기에서 뒤에서 원래 문장이었던 문장에서 지훈을 땡겨오시면 됩니다. 지훈이 여기 뒤에서 온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온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나머지 그대로 쓰다 보니까 뭐가 빠져있죠? 주어가 빠져있죠? 동사 바로 시작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t과 that 사이에 그 강조하는 부분을 써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위에처럼 인정되는 학교에서는 when이나 where, who나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세라 같은 경우는 어디 있었던 친구죠? 여기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애가 없어지고
강조를 받느라고 앞에 왔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뒤에 표가 나요. 뒤에 주어가 빠져 있든지 목적어가 빠져 있든지 그 표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주어랑 목적어는 필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표가 나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있던 애가 지금 온 거고 여기 있던 애가 온 건데 표가 안 납니다. 왜? 장소 부사구랑 시간 부사구는 필수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끌고 와도 그 문장이 무너지지가 않죠. 지금 1번,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얘 뭐야? 주어가 없네? 얘 뭐야?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되겠지만 3번, 4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없어졌다고 해서 표가 확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보가 하나 빠져있네 이 정도지 잘못된 문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in the park 이런 것처럼 in이 전치사가 같이 딸려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두 it과 that 사이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다 보면은 가끔 귀찮더라도 이걸 좀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문장을 다 완성시켜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연습을 그때그때마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연습이 됩니다. 한번 직접 써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이 단어는. 이때 강조 구문은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번 쓰는 걸 강추합니다.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거예요. 중요라고 적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건데요. 가주어, 진주어 쪽은 일단 보시면 가장 많이 통하는 게 형용사가 이제 이 사이에 온다고 보면은 거의 맞아요. 이게 물론 이제 예외가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it is my job that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예가 되긴 하는데 거의 100%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여러분이 방금 배운 강조 구문은 주어든 목적어든 명사가 나오거나 시간이나 장소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빼박 강조 구문이에요. 알겠죠? 지금 밑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밑에를 읽어보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 주로 형용사가 오며가 훨씬 더 여러분이 써먹기 좋은 어떤 그 포인트일 겁니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말은 당연히 좋지만 여러분이 애초에 완전한 문장 판단이 완벽하다면 사실 선생님 걱정 안 할 텐데 그렇지 않죠 잘. 그리고 이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위에 강조 구문의 경우에도 완전한 문장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경우. 이쪽이랑 이쪽은 지금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필수 구성 성분을 얘기하고 있는 주어 목적어가 앞으로 강조되면서 나간 경우가 아니라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완벽한 그 포인트가 안 돼요. 차라리 지금 주로 형용사가 온다가 훨씬 더 중요 표현이고 예외는 따로 외우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법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고생 너무 많았고 문법이랑 본문 영상 모두 다 본 다음에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인증해 주세요. 안녕.